사관학교 출신들이 고시제도가 있을 때 법무관이 됐는데 그때마다 문제를 일으켰습니다. 최근에도 공군 법무관이 군사기밀 빼돌리다가 한 거 알고 계시죠, 사장님? 매번 또 처벌도 손방망이에요. 대충 하고 넘어가요. 왜 육사 출신들만 로스쿨에다가 유탁교육을 시켜야 하는 것인지, 그게 타군과의 차별성 면에서 맞지 않다 그러면 하지 마셔야 됩니다. 장관님, 제복 입은 시민이라는 말 들어보셨죠? 예. 그게 어디서 비롯된 말인지 혹시 아세요? 그 시작된 데가 독일입니다. 우리나라에는 저 건국대 로스쿨의 이계수 교수님이 처음 번역하신 말이고요. 제복 입은 시민이 담고 있는 뜻이 뭡니까? 제복을 입고 있지만 시민으로서의 역할과 권리가 존중돼야 한다고 하는 의미로. 그렇죠. 예, 정확합니다. 그게 처음에 나온 이유가요. 잘 아시는 것처럼 독일이 2차 대전에서 반인류 문화적인 범죄를 저지르고요. 군이 해체가 되지 않습니까? 예. 그리고 50년대에 다시 재편성이 되죠. 그러면서 징병제를 실시합니다. 그때 국민적인 의혹이나 의구심이 사라지지 않을 때예요. 군이 과연 더 이상 나쁜 짓을 하지 않을 것이냐. 그럴 때 독일 내에 여러 사람들이 고민을 한 결과 군인은 제복을 입은 시민이다. 결코 인간으로서의 존엄성이나 기본적인 인권이 훼손돼서는 안 된다. 그게 지금 우리가 여기서 얘기하고 있는 군인의 인권 문제, 그다음에 제도적으로 앞으로 여기 계시는 분들이 어떻게 고쳐나가실 것인가에 관한 핵심 의제가 될 겁니다. 어떻게 보면. 그래서 말씀드리는 건데요. 군에서는 지휘관이 만능이자 무소불위라고 생각하십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전쟁의 성패를 책임지는 막중한 자리에 있는 건 맞습니다만은 지휘관이라고 하는 게 모든 거를 다 알고 모든 거를 책임질 수는 없습니다. 원천적으로 불가능하죠. 예. 무슨 조물주도 아니고. 그런데 지금 이렇게 앞서 제가 말씀드린 헌법 정신과 배치되는 취지의 군사법 제도가 이상한 연원으로 흘러들어오다 보니까 지휘관들이 지금 무한 책임을 지는 상황이 되는 거예요. 이런 일이 생겼을 때 지휘관이 지금 책임을 피할 수 없는 이유가 사법 체계가 지휘관한테 종속돼 있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당연히 책임을 져야 되는 것이고 이 자리에 출석을 하셔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독립시키라고 하는 겁니다. 전문성을 존중해 주라고 하는 거고. 그렇죠? 예. 그 부분을 좀 인식하셨으면 좋겠고, 지휘관의 지휘 책임이라는 문제를 어떻게 개선시킬 것인가에 대한 장관님의 고민도 그런 헌법 체계의 틀 안에서 지휘관이 말하자면 전문적이고 독립된 사법 체계와 수사 구조에 얼마나 성의껏 협조하고 거기에다가 업무를 위탁하는가, 그것이 평가가 되는 것이 정상적인 군대가 되겠죠. 정상적인 지휘 책임이 되겠고, 그다음에 이거는 지금 아무도 짚지 않으시는 문제고 장관님께서도 인식을 못 하시는 것 같아서 제가 지금 좀 말씀을 드려보겠는데요. 그동안의 군사법제도 개선이 참여정부 이래로 누차 논의돼 왔는데 매번 좌절됐습니다. 그건 알고 계시죠? 예. 지금 제출하신 법안도 20대에서 폐기됐고 다시 지금 올라와 있지만 실질적인 논의가 안 되고 있어요. 이게 우리가 군사 독재를 거치면서 군사 정권에 대한 향수, 노스텔지아를 갖고 있는 집단이 우리 사회에 분명히 존재하고요. 그다음에 군사 독재 시절의 트라우마에 시달리는 분들이 여전히 또 존재합니다. 이것이 이제 사회적인 갈등으로 야기되는 면도 있고 한데, 군사법원에 관한 제도 개선이 얘기될 때마다 군과 국방부가 참여정부 때는 야당인 한나라당과 연합해서, 박근혜 정부 때는 군과 국방부가 교묘하게 여론을 동원하고 뒤로 다른 작업을 통해서 그게 물타기를 하고 계속 좌절시켜온 역사입니다. 그러면서 늘 내세웠던 거, 군이 강조해온 특수성. 자, 화면 한번 봐주십시오. 늘 얘기해왔습니다. 군의 전투력 보존, 군기 및 질서 확립, 일사불란한 지휘계통 확립, 전시를 위한 평시 대비, 이런 것들을 지금 늘 군의 특수성이라고 얘기를 해오셨어요. 근데 그 결과로 지금 인권이 계속 뒷전에 밀리고 독립성이 침해되고 시민들로부터 공정성을 인정받지 못하는 결과가 나왔단 말입니다. 자, 다음, 사법제도를 군에다 종속시키고 무슨 일이 또 벌어지고 있었냐면, 지금 공군총장님 아시겠지만 공군에서는 로스쿨에다가 위탁교육 보내는 거를 지금 폐지했어요. 10년 전에. 그죠? 네. 육군은 계속 하고 있어요. 지금도. 육군만. 해군, 공군, 해병대 아무 데도 안 하는데. 자, 사법연수원 시절에도, 사법시험 시절에도 행정고시 합격한 행정공무원이나 경찰관이 공부를 해서 사법시험에 합격하는 적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사법연수원에 오면은 법원공무원으로 신분이 전환되고 사법연수생 신분으로 교육을 받습니다. 근데 유독 군인들만 군인 신분을 그대로 유지하고 거기서 진급도 하고 이런 계속 별도의 행동을 계속 해왔어요. 그래서 그 결과로
제가 의심하고 있는 것은 이거는 군에서 그동안에 계속 병폐라고 지적돼 왔던 육사 헤게모니를 장악해서 어떻게든 비리를 감추고 덮으려는 시도를 한 게 아니었느냐. 다음. 사관학교 출신들이 띄엄띄엄 과거에 시험 고시 제도가 있을 때 법무관이 됐는데 그때마다 문제를 일으켰습니다. 최근에도 공군 법무관이 군사기밀 빼돌리다가 한 거 알고 계시죠, 차장님? 네. 매번 또 처벌도 손방망이에요. 대충 하고 넘어가요. 이렇게 하는 상황에서 지금 왜 육사 출신들만 로스쿨에다가 위탁교육을 시켜야 하는 것인지 그 부분에 대해서 명확한 입장 정리가 있어야 되고 설명을 하셔야 되고 그게 타군과의 차별성 면에서 맞지 않다 그러면 하지 마셔야 됩니다. 지금 법조인이 넘쳐나는데 뭐 때문에 그렇게 해야 되는 것인지 그거 좀 답변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그다음에 이 지휘 책임의 한계와 관련해서 늘 많은 지휘관들이 지금 도대체 어디에다가 중점을 두고 대비를 하고 중심을 잡아야 할 것인지 지금 최근에 급식 문제도 그렇고 훈련병 인권 문제도 그렇고 위에서 관심을 가지고 지시를 하시고 지휘관의 관심을 촉구하는 분야는 굉장히 많은데 지휘관이 감당할 수 있는 역량까지도 고려를 해주셔야지 이 사람들도 좀 틈을 가지고 제대로 지휘를 할 수 있을 거 아니겠습니까? 전문성이 떨어지는 분야, 외부에다가 맡겨서 더 좋은 효과가 날 수 있는 분야, 특히 인권 보장과 장병의 생활과 관련된 분야에 대해서는 좀 과감한 정책 전환이 있으셔야 되겠다. 그런 부탁을 꼭 좀 드리겠습니다. 네, 답변. 예, 그 로스쿨 문제는 과거에 군에 이제 아마 제 추측컨대 장기 복무하는 아마 법무관이 부족해서 이게 나온 제도라고 보여지는데요. 예, 지금 상황은 좀 다르기 때문에 검토가 필요하다 이렇게 보여집니다. 지휘 책임 문제는 저도 좀 안타까운 부분인데 정말로 많은 책임을 지고 지휘관들이 임무를 수행하는데 좀 가볍게 털고 역량을 집중하고 하는 그럴 필요가 있다 이렇게 보여집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제 군 사법개혁 문제들도 관할관, 심팔관 제도들 유명무실한 제도를 그대로 끌고 안으면서 그것이 사법 체계도 전투비행단장이 실제로 관장도 제대로 하지 않으면서 군 검찰관을 운영을 하고 하는 그런 문제들이 과연 타당한가 하는 그런 문제가 있어서 이거는 오히려 전투 임무를 수행하는 지휘관들은 그냥 그런 임무에 매진하게 하고 또 장병도 잘 보살피고 공군 참모총장이 이제 관할하는 검찰 조직을 운영하고 또 이제 법원도 이제 국방부 차원에서 이렇게 운영을 해주고 하면은 오히려 유명무실화된 그런 부분들을 다 정리해주고 지휘 책임을 좀 가볍게 덜어주고 할 수 있지 않는가 하는 그런 측면에서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